확실한 거는 무주택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자꾸 전월세를 없애고 있잖아요. 그쵸. 전월세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사님 정비사업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계주공 사업성 안 나오고 이런 거 안다, 일산도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근데 내가 막상 그런데 살 돈밖에 없다, 그러면 대안이 없냐, 뭐 어떡하란 말이냐, 하루아침에 바뀔 게 아니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현실적인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뭐 얘기하다 보면 살 게 없어요. 강남 아니면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저는 성동구 토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동구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성동구도 만만치 않아. 성동구가 바뀌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뀔 때들 당연히 이제 재개발이나 뭔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좀 사업성 나온 데들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돈이 좀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더구나 재개발하기엔데 또 실거주를 무조건 또 해야 돼. 그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상급지를 가야죠. 예를 들어 이 말의 핵심은 네.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비교들을 해서 네. 내가 쭉 물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개발호재가 있는 데들이 가면 좋고, 그쵸. 가능하면 상급지를 가면 좋고, 사업성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거지만, 네. 애초에 내 예산상으로는 사업성 있는데 못 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상기주공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슈가 없는 데보단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난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네. 금액대를 딱 비교해봤는데 사실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다 10억 넘어가요. 아유, 지금. 비싸요. 그러면 어쨌든 아무런 이슈도 없는 10억 주택보다는 이슈가 있는 10억 주택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잡고 그러면 쉽지 않는 이유가 뭐야? 아까 말한 과도한 기부채나 그치. 임대주택 원가 인정 안 해주는 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죠.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에 들어가서 대의원하고 그러면 이제 딱 모아가지고 우리가 배운 걸로 가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내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뭐예요? 그럼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은 민의가 투영돼야 되잖아요. 민의에.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해줄 거를 떠먹여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사업성 있는 데로 가면 되는데, 그치. 근데 내가 예산상 여기밖에 안 돼. 그러면 에휴, 우리 동네는 클렀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일이 되면 그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합원들이 우리가 왜 안 돼? 보니까 다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그래도 아까 말했던 내 재산이 걸려 있으면 그렇지, 달라지지. 돈 있으면. 그래서 김현미 전 장관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일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좀 수준이 많이 좀 했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것처럼 그분들이 좀 깨어나서 제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일산 주민들, 노원구 주민들이 뭉쳐서,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이제 알리고 뭐가 문제인지. 사실 일산이나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목소리 내기가 좋은 게 뭐 서울에 있는 개별, 재개발 재건축들은 거기만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도래하잖아요. 똑같으니까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합회. 상계동 5단지야 아니면 6단지야 7단지야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막 우리 상계주공 재건축 추진 뭐 위원회, 상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그래서 뭐 일동 해가지고 뭐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거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뭐 몇백 명 정도를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있는 단지 주민들 가구수 다 세어보면 어마어마하죠. 몇천 명이 뭐예요? 만 명 넘어가잖아요. 몇만 명 몇만 되죠. 명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일단 안 구청장이 되죠.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아파트는 망고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도 아직 재개발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극초기 이런 거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근데 진행이 좀 많이 된 것들 중에도 열심히 이제 모으고 하면 3, 4억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접근할 만한 곳이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있죠. 실투자금으로. 근데 지금 제일 지금 현재 추천하는 데는 노원구의 상계 2구역. 상계 2구역. 상계 2구역 지금 관리처분인가 코앞이거든요. 이야. 여기가 2억에서 3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관리처분 인가면 사실 8분응선인데 그쵸. 8분응선이죠. 이제 끝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상계가 이제 끝나버리면 진짜 2, 3억으로 갈 때가 이제 예정지밖에 안 나오는 건데 네, 예정지들은 좀 잘 봐야 돼요. 그쵸. 어렵죠. 난이도가 있죠. 뭐냐면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좀 걸려 있잖아요. 오 리스크. 예. 그러니까 지금 뭐 633 얘기도 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뭐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거가 오 시장 임기 내에 빨리 건축심의 통합심의 받아야 된다. 얘기들 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조합설립 받은 데들은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임기가 4년이라도 보장되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도 어떻게 빨리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애매해지고 여기서 갑자기 구청들이 또 발목 잡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상한 것 같은데 창신 숭인동에 있는 지금 재개발 하는 데들이 다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의를 모아가지고 75%에서 조합설립 신청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여긴 신탁 방식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지금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그냥 동의를 80% 모였다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되는 법 없다. 그 일부 투기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선동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겠네요. 그분은 용산에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용산에 아파트 있는 거를 냅두고 종로구에는 이제 전세로 들어오고 비거주 1주택이네요. 네,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비거주 1주택자죠. 그러면서 니들 아파트 사는 거는 반대요.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이네요. 네, 그래서 최근 오 시장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왜 재개발 재건축 싫어하느냐. 보수화가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님이 한 책에서 한 말이죠. 그쵸. 우리 김수현 교수님이 정책 수석이 그때 당시 부동산은 끝났다 책에서도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 모양 그 꼴이어야 또 찍어줄 거 아니에요. 한강변들은 쭉 빨갛고 근데 한강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개발 완료된 데는 또 빨갛고 근데 여기서도 투표소별로 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래픽 이미지화로 돼 있는 데는 없지만 우리 투표소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성북구의 모 지역인데 여기 왜 파랗지? 하고 해서 어디 모 신축 아파트 단지 투표소를 까보면 여기는 또 보수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도 신축 아파트 있는 데들은 죄다 그냥 뭐 빨간 거예요. 이게 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당장 강남 쪽파들 있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순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딱 보게 되면 요즘 가면 갈수록 계급 투표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압구정동도 그 10몇 프로는 민주당을 지지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시장 민주당 쪽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럼요. 압구정에서도 10몇 프로가 나옵니다. 10몇 퍼센트는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일반 대중들은 보통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보이는데 맨날 투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대놓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너네들 우리 안 찍어줄 거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애둘러서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된다. 그치. 이제 주민 공동체가 파괴된다. 그렇지. 또 벽화 칠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고쳐 자원 낭비다. 서민들 어디 가냐? 세대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또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망고쌤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좋든 싫든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종부세를 막 내면서 버티자, 진짜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가능하면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자산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한 거는 무주택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전월세를 없애고 있잖아요. 전월세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아마 해봤자 뭐 계약갱신 청구권 또 늘리고 막 이런 식의 오히려 더 악순환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은 거의 무기 계약이거든요. 임차인은 함부로 내쫓을 수 없지만 그래서 임대차가 안정돼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독일 임대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즉
이게 누구예요? 사회초년생들이 항상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전세제도 대한민국에 밖에 없는 특수한 제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 막 짜이들이 돌았죠. 네. 마오쩌둥이 저세는 해로운 세다. 전세. 네. 전세. 전세 사라지면 이제 월세 폭등.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노원구나 뭐나 이런 얘기 하다가 막 돌고 했지만 내 가액에서 최대한 좋은 주택을 사야 되는 거고 이 주택이 어떻게든 주거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어쨌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애초에 뭐 그냥 폭락론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 다 나갔어요. 껐어. 네. 욕하고 나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절반은 이제 성공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내 가용 자금에서 최대한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런 방법들이 꼭 우리가 뭐 돈 내고 멤버십 들어야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뭐 돈 내고 상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망고쌤 TV나 저희 투미 TV나 정보들이 항상 무료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보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바쁘시겠지만 소장님하고 너무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저기 밑에다가 더보기에다 제가 넣어드리고 그쪽 연결 네. 연락 한번 할까요? 네, 저희 이제 번호 있거든요. 해가지고 1대1 상담 또 1대1 상담이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멤버십이 훨씬 더 싸요. 예. 멤버십 월 55,000원, 네. 연으로는 55만원 이렇게 받는데 개인 카톡방이 있거든요. 네네. 거의 회원분들만 있는 카톡방에서 질문 올리면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해도 시간 될 때마다 회신들 드리고 그럼 거기서 여기가 어때요? 아니면 이제 세금 관련된 거나 뭐 분양 자격 관련된 거나 물어보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르면 제가 세무사나변에서 확인해서라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오셔서 공부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더보기에다가 제가 받아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